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 유대미 7월 강사 살롱에 강연하게 된 MC 누리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요. 정말 너무 가슴이 벅차고 벌써 기쁩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 선점하는 법과 브랜딩 수익화 프로세스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 기어디 기한 목요일 저녁 8시를 그래도 저와 함께 해주시니 저도 또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모두 강의 준비에 또 이제 강사 브랜딩에 고민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게 참 많이 좀 두렵고 또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제를 좀 해봤는데요. 아니 근데 뭐 분야의 독보적인 위치부터 뭐 브랜딩 수익화까지 하니까 뭐 누구시길래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나 아주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소개를 또 전차 해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강의는 약 2, 30분 정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강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채팅 남겨주시고요. 강연 중에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또 채팅 남겨주시면은 강연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갈게요. 이미 이 강사 살롱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요, 자신만의 분야가 있을 거예요. 강사로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갈 길이 많습니다만 아직 여러분의 강사 브랜딩에 더 속도를 높이고 더 많은 수익 창출에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연의 목차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저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이후에는 이제 목표 단계라고 해서 제가 진짜 직접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수행 또 실천하실 수 있도록 브랜딩의 과정을 단계별로 구성을 좀 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첫 번째 이제 목표 단계. 내 분야의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전 단계. 저희의 브랜딩 수익화 과정. 그리고 추진 단계. 독보적 1등을 위한 기간별 몰입 성장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너스로 내가 분야에서 유명한지 알 수 있는 셀프 진단법까지 소개해 볼 거야. 생각보다 이 보너스가 재밌어요. 기억에도 많이 남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강연 경쟁에서 또 참석 유지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할게요. 챕터 첫 번째입니다. 강사 스토리. 아니 주제가 거창한데 도대체 누구시죠? 네, 저희 스토리를 좀 간략하고 빠르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어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죠. 저는 이제 영어 강사입니다. 영어 시장은 이제 항상 포화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영어 강사님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경쟁사도 많고 대기업도 많은 게 영어 분야인 것 같아요.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영어라는 이 분야에서 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자, 20대 초반으로 돌아갑니다. 언제죠? 예, 혹시 그 법원에서 타자 치는 사람이 속기사를 알고 계실까요? 저는 21살에 한글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관악구에 잠시 근무를 했습니다. 영어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한국어를 듣고 한국어를 기록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후 이제 군대를 가게 됐고요. 전역 후에 우리 부모님께서의 적극적인 권유로 캐나다를 가봐라. 어학연수라도, 아니, 여행이라도 가봐라. 그렇게 이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쿠버에 도착을 했는데요. 설렘보다도 사실 좀 두려움이 앞섰어요. 한마디도 영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두려웠고요. 뭐 간판이 영어로 돼 있는 거야. 당연히 캐나다니까 간판이 영어로 돼 있는 게 맞는데. 근데 해외여행도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영어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 어학원을 가기 새벽 1-2시간 전부터 빨리 일어나가지고 혼자 공부하고 수업을 들었고요. 수업 이후에도 이제 바로 도서관 가가지고 혼자 영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밴쿠버 주변에 어떠한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렇게 이제 배운 영어를 다시 이제 어학원 친구들에게 또 소개도 하고 또 활용하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했던 모습을 제가 하루하루 영상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이거를 저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한 덕분이니까요. 제가 캐나다에 간 지 한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영어로 행사, MC를 좀 보게 됐어요. 밴쿠버에서 매년 개최하는 이제 K-pop 페스티벌. 인데요. 사실 이제 행사에서 사회자를 모집하진 않았는데 제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메일을 그냥 보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회에 하는 모습을 영상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혼자 찍어가지고 보냈고요.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밴쿠버에서 MC로서 꿈을 좀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대를 정말 재밌게 잘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으로 저의 이제 MC 놀이 유튜브 채널
개설하게 됐습니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뭐죠? 코로나입니다. 코비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좌절하던 중에 저 또한 이제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근데 위기를 큰 기회로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캐나다에 오고 이후부터 이제 해외 대학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하다가 이제 유학을 하고 있었고 유학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이제 여러 대학교 홈페이지를 막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어 시험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을 제가 사이트를 토대로 알게 됐어요. 한마디로 코로나로 인해서 새롭게 출시된 듀오링고 테스트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이 시험을 공부해 보니까 너무 장점이 많은 거야. 그래서 유튜브에 이 영상을 그냥 순수하게 소개하는 영상 올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관련 영상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나중에는 듀오링고의 오아시스 선생님입니다. 이렇게까지 불러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이 시험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듀오링고 테스트 이제 미국 본사랑 연락을 계속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캐치하고 정확한 사실만 영상으로 알려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저의 브랜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는요, 유튜브하고 주준사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수익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듀오링고 복합 전자책을 판매하게 됐고요. 이후에는 이제 1:1 컨설팅. 그리고 나서는 지금 우리 유대미와 함께하는 듀오링고 꼭 쪽집게 인강을 출시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 출판을 하게 되고, 도서를 출판하니까 이제 작가와 사업가 타이틀로 이제 네이버 MC 놀이쌤이라는 이제 프로필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자신의 이제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선점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추천받아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이 기간이 사실 놀랍게도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강연은 진짜 오로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들의 브랜딩 프로세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바로 그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브랜딩 과정을 모두 공유해 볼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유대미와 함께 어떤 걸 했을까요? 제가 퍼스널 브랜딩 초고속 성장을 성공했습니다. 어떤 걸 했을까요? 일단 초기에 유대미가 2021년 한국에 처음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초기 강사를 영입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제가 듀오링고 대표 강사로서 초기 강사 멤버에 선정되었습니다. 아마 저희 플랫폼 좀 봐주시고 또 초기 강사 멤버로 최종 선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긴급 처방 쪽집기 인강이라는 강의를 출시하게 됐고요. 이후에 이제 저희의 DT 고득점 비법서라는 도서를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 사진은 뭐죠?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해가지고 외국어 이북 분야의 베스트셀러 뭐 부끄럽게 넣어놨어요. 제가 넣어놨습니다. 제가 넣긴 했는데 굉장히 좀 부끄럽네요. 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를 출판했으니까 저자직강 인강이라는 타이틀을 토대로 추월차선 강의를 최근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직 예비 강사를 위한 대표 스피커로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브랜딩 초고속 성장을 유대미와 함께 해왔는지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요. 목표 단계. 내 분야의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니, 독보적인 위치를 왜 선점해야 될까요? 뭐가 좋은 걸까요? 목표 단계에서는 브랜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야. 참고로 저는 이론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행과 추진을 좋아합니다. 이 실행과 추진을 하면서 깨닫는 진리가 이 어떠한 이론보다 값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학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나의 분야에서 조금 더 알려서 수익화를 하고 또 나만의 것을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브랜딩을 시작하기 전에 갖춰야 할 마인드셋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처절하게 유학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 시험을 아주 진짜 누구보다 잘 분석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영어 강사에 대한 꿈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학 시험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카데믹한 시험이 무엇인지를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험은 저와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막연한 어떤 자신감이 된 거죠. 누구보다 내가 더 잘 분석하고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브랜딩을 시작했습니다. 듀오링고는 MC 놀이쌤. 사람들이 이 시험 하면 나를 떠올리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위해서 아주 심플하지만 굉장히 직관적인 듀오링고는 MC 놀이 키워드로 초기에 이제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결국 분야의 아이콘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야의 현재 아이콘은 누구이실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내 분야에서 유명해지면 뭐가 좋은데? 그죠? 자, 내가 이제 조금씩 더 유명해진다면 더 많은 기회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질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내 분야에서 1, 2, 3등 한마디로 상위권에 속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강의 시급을 업계 최고 수준까지 올릴 수 있고요. 혹은 본인이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신의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그러니까 압도적인 1등이 된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수입을 뛰어넘는 분야의 아이콘이 돼서 큰 명예와 수많은 러브콜 제안을 받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는 뭐 강용훈 씨, 아이 교육은 오은영 씨, 식당 창업은 백종원 씨와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막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분야의 아이콘이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큰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어디에서 뭐 강연을 해주세요. 우리 유튜브 혹은 방송에 출연해서 강연을 해주세요.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요청을 수행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와 같은 분야의 아이콘이 되게 되는 거고요. 경제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쉽게 누구도 얻지 못할 명예까지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독보적인 1등이 되기 위해서 한번 알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챕터 세 번째입니다. 마인드셋은 알겠어요. 실전 단계입니다. 저희의 브랜딩 수익화 과정을 말씀드려 보려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좋아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건 온전히 이제 저의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로서 강사 브랜딩을 함으로써 수익화했던 과정을 그냥 모두 아낌없이 공개해 볼 예정이야.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대로 실천을 해서 만막한 브랜딩에 빠르게 성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브랜딩 수익화 과정. 전문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분야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내에서 내가 전문가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정보와 지식이 공유되면서 나를 믿고 따라와주는 소중한 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건요, 브랜딩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플랫폼 운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강점에 맞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최고예요. 예를 들어서 네, 글을 조금 쓴다. 네, 글 쓰는 건 그래도 좀 자신 있다. 그러면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블로그, 브런치, 트레드를 하시면 좋아요. 블로그 뭐죠? 네이버 블로그. 당연하죠. 뭐 다음에 티스토리 가능하고요. 브런치는 이제 작가가 되기 위해서 더 퀄리티 높은 글을 하는 겁니다. 이제 트레드는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이게 글을 토대로 한 트위터 같은 형식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인스타그램 사용자분들이 올리면서 글이 먼저 나오고 사진 나오는 플랫폼이구나. 그러면 글이 조금 더 우선시 되는 거니까 글을 잘 쓰는 분들에게 브랜딩이 좋은 도움되는 플랫폼이 될 거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초기 시장 확보하는 게 누구보다 쉽고 유리하게 분야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요. 나 영상 잘 만듭니다. 나 말을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튜브, 틱톡, 릴스 쪽으로 가주십시오. 네. 릴스는 뭐죠?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릴스. 요즘 이제 숏폼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짧은 영상의 길이로 많이 또 브랜딩을 하시죠. 근데요, 나 사진을 좀 잘 찍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요, 내가 모임을 잘 운영합니다. 저 진짜 완전 이해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카톡, 오픈 채팅, 네이버 카페 가능합니다. 카톡 오픈 채팅이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의 광고 수단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분야를 충분히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는 제가 또 진행하면서 많이 수익화를 실현해 왔던 부분이 됐습니다. 근데요, 또 이런 고민이 있죠. 저는요, 잘하는 게 없는데. 제 인생에 재능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자주 들어가는 SNS를 운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자주 들어가게 되면 이 SNS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알게 됩니다. 혹은 내 분야가 사진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진을 잘 못 찍어요. 그러면 사진을 좀 잘 찍는 연습을 공부를 좀 해서 인스타그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자신의 분야에 맞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처음에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구독층을 확보했습니다. 글보다는 말에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는요, 정보 공유를 하고 구독자 소통을 위한 네이버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한마디로 모임을 활성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수익하는 쉬워집니다. 그 모임을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당연히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려고 했던 이유가 단지 이제 시험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였어요. 수익화가 아니라.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과외를 좀 해주세요. 수업은 따로 안 하시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해볼까?가 된 거죠. 그렇게
수익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는요, 유튜브 상위 노출과 네이버 카페 랭킹을 상승하기 위한 운영법을 계속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운영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운영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영을 시작했다가 잘 못하면 다른 경쟁사가 바로 들어와가지고 뺏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유튜브 상위 노출, 네이버 카페 랭킹 상승 등에 대한 운영법을 강의와 도서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문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거구나. 그럼 두 번째 스텝이에요. 브랜딩 수익화 과정. 전문적인 콘텐츠를 포스팅하는 겁니다. 이제는 운영자의 지식과 정보, 전략을 알기 위해 사람들이 자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양질의 전문적인 콘텐츠를 발행해서 사람들이 심심할 때마다 들어오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수의 플랫폼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오래 머물수록 랭킹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더 좋은 점은요, 콘텐츠가 자주 발행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애써 설명을 하지 않아도 분야의 전문가구나 인식을 심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느껴야 돼요. 이 운영자가 이 분야에 매우 전문적인 사람이다. 큰 노력 없이 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포스팅을 아낌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유를 할 때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아끼지 마세요. 초반기에는 자신의 지식을 최대한 공유해서 이 사람이 전문가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요. 이후에는 계속 더 지식을 연구하고 발전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더더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는요, 실제 목표 점수 달성 후기를 매주 최신했습니다.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업데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 시험을 가르치는 강사이다 보니까 영어 시험 점수가 높게 빨리 달성했어요라는 후기가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매주 최신한 거고요. 혹은 내가 이제 영어 회화를 알려준다. 그럼 영어 회화를 나의 수업 듣기 전에 비포는 어땠고, 내 수업을 듣고 난 후에 애프터는 어땠다라는 것을 매주 최신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이력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대학에 어떤 출신 이런 것보다도 사실 학생들이 이런 게 궁금한 거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희 동네에 헬스 PT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헬스 PT를 광고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단지를 보니까 내가 어느 보디빌딩에 수상을 했고 전국 체조는 우수상 했다는 거 쭉 써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PT를 받아서 내가 얼마 만에 몇 킬로를 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을 할 때 고객의 입장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비포 애프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요, 유튜브 이후에 네이버 카페, 웹사이트, 카카오 비로소 플랫폼을 계속 확장했어요. 전문적인 이미지를 계속 구축해 온 거죠. 여러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면 유튜브에서 봤던 사람이 카페에서도 보이고 웹사이트도 있고 카톡 채널도 있으니까 이 분야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구나 느끼게 돼요. 그리고 유튜브만 하게 되면 유튜브를 하는 사람만 나를 알겠죠. 네이버 카페를 하게 되면 카페를 하시는 분들도 알게 될 거고요. 그렇게 플랫폼을 확장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었어요. 자, 그러면 브랜딩 수익화 과정 세 번째입니다. 고퀄리티 무료 자료를 공유하는 거야. 잠깐만요. 뭐 무료 자료를 공유하는데 뭐 고퀄리티로 만들어야 되나요? 고퀄리티로 만든 무료 자료를 심지어 공유까지 해야 돼요? 이런 고민이 들죠. 맞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진짜 진리예요. 팔로워와 구독자 수를 이때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자료를 공유하면서 팬을 늘리는 겁니다. 브랜딩을 하면서요, 절대 받기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주어야 그 보답과 믿음으로 내가 비로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팔로워와 구독자 수가 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된 거죠? 첫 시험 소개 영상에 구독, 이메일, 댓글을 남기면 무료 자료를 제공했어요. 자, 그냥 무료 자료 왜 주는데요? 했을 때 이 이메일 댓글, 잠재 고객의 이메일을 받게 되죠. 그 연락처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자료를 받은 사람들은요, 감사 메시지와 함께 글을 작성해줘요. 그러니까 물론 받고 끝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좋다고 감사 메시지에 글을 작성해 주십니다. 근데 이 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얘기를 계속 캡쳐요. 모으고 모아야. 그럼 나의 브랜딩 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무료 자료를 제공했는데 내 브랜딩 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럴 때 구독자와 댓글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현재도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댓글 1000개가 넘게 나오고 있죠. 인기 게시글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인기 게시글이 되면 또 뭐가 좋은 거죠? 이 시험을 검색하게 되면은 상위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많은 글이니까요. 그래서 계속 홍보가 되겠구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료 자료를 공유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스텝 네 번째입니다.
가격이 낮은 서브 프로그램으로 수익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수익하라 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저 전자책이랑 뭐 강의 만들었으니까 구매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팬을 확보하고 신뢰를 형성하면 마케팅 돈을 크게 쓰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운영했고요. 콘텐츠 제작을 했고요. 무료 자료까지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낮은 금액으로 퀄리티 높은 자료와 강의를 판매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 내 서비스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낮은 금액이지만 우리의 자료와 강의 퀄리티는 항상 높아야 합니다. 만족도 후기를 높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용이 없이 그냥 마케팅만 잘한다고 해서요. 그 브랜드가 오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낮은 금액으로 진행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부담 없는 금액으로 내 서비스를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 거죠. 나는 내 분야에 자신이 있으니까 체험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걸 도움받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더 큰 결제를 이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저는 어땠을까요? DT 보카 전자책이라는 PDF 62쪽 정도 분량인데요. 이걸 5,000원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결제를 유도하는 거고요. 체험형이었어요. 제 서비스 한번 체험해주세요. 하지만 소량의 금액은 결제를 하고 체험해보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5,000원의 금액을 현재까지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5,000원 자료가요. 처음에 막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입금이 되네? 근데 이거 이제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만 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50만 원부터 100만 원은요. 진짜 금방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500만 원 이상으로 아직까지도 판매가 누적되고 있어요. 시급으로 이걸 계산해 볼까요? 자, 전자책 만드는데 제가 일주일 걸려서 한 3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급으로 환산을 해보면 500만 원 나누기 30 해보면 돼요. 그럼 시급 약 15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급은요, 계속 올라갈 거야. 더불어서 처음부터 후기를 확보하다 보니까 어느새 후기가 몇백 개 이상으로 쌓인 신뢰도가 높은 자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5,000원짜리를 만족했다고 후기를 남기시는 학생들이 또 계시죠? 그분들은요, 이후 비싼 프로그램을 결제했던 확률이 8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5,000원 전자책이 누적 판매가 돼서 시급을 높였고요. 만족한 학생들이 비싼 프로그램까지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비싼 메인 프로그램을 위한 마케팅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역으로 활용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브랜딩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스텝입니다. 자, 그럼 이후에는요. 다섯 번째 스텝. 브랜딩 수익화 과정. 가격을 높인 메인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까지 계속 잘 해오신 분들이 이때 수익이 점점 더 커지고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 정도 플랫폼을 운영해오고 후기가 쌓인 분들은요. 안정적으로 수익화도 가능해질 겁니다. 비싼 마케팅을 할 필요 없이 입소문과 후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강생이 유입됩니다. 자, 그럼 돈을 지불한 우리 서버 프로그램에도 만족하는 후기가 쌓였다면 노하우가 집대성된 메인 프로그램을 론칭하는 거예요. 자, 비싼 프로그램을 근데 런칭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때 중요한 게 과정입니다. 후기가 많이 쌓였다는 뜻은 만족했다는 뜻이죠. 만족하기 위해서는 퀄리티와 자료의 질을 높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료 자료까지 고퀄리티로 제작했습니다. 이 메인 프로그램은 역시나 퀄리티를 더 높여서 내 모든 자료와 전략을 그냥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더 높은 만족도 후기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부터는 수익이 극대화될 거고요. 이때부터 정말 브랜딩이 재밌어질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했죠? 캐나다 유학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보카 전자책을 만들게 됐어요. 그걸 시작으로 메인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저는 컨설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녹화된 인터넷 강의보다 이렇게 1대1로 온라인 학생을 좀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 게 강점이 더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컨설팅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자, 그럼 영어 컨설팅 했죠? 이번에 인터넷 강의를 만들게 됐고요. 이번에 도서를 출판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수익 파이프라인이 확정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강사의 인지도가 자연스럽게 쌓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매달 안정적인 수익 흐름도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브랜딩을 할 때 가장 두렵고 걱정되는 게 뭐죠? 안정적이지 못한 수익이야. 직장과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매달 얼마의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정말 값집니다. 정말 중요해요. 생활에 큰 안정감을 주잖아요. 근데 이 메인 프로그램의 수익화가 될 때까지는 이 직장 다니면서 안정적인 수익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이제 브랜딩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 브랜딩 수익이 안정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사업을 더 키우는 것에 목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브랜딩이 인생 목표가 되고요.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정말 기쁘고 설렙니다. 자, 그러면 브랜딩 수익화 과정을 스텝별로 쭉 보도록 합니다.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스텝 뭐였죠? 전문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거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문적인 콘텐츠를 계속 포스팅해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고퀄리티 무료 자료를 공유해주고요. 네 번째, 가격이 낮은 서브 프로그램으로 수익화하는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
가격을 높인 메인 프로그램으로 수익화를 극대화합니다. 이렇게 브랜딩 수익화 과정을 알아봤는데, 아니, 뭘 그 수익화하는데 이렇게 뭐 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해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정말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지식 창업, 강사는 초기 자본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내 지식만 계속 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플랫폼은 이제 내 자산이 됩니다. 이 과정대로만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브랜딩 수익화 안정적으로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합니다. 제가 있는데 뭘 못하냐 이거예요. 그죠? 이대로 쭉 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브랜딩 수익화까지 했어요. 오케이. 네 번째. 추진 단계입니다. 독보적 1등을 위한 기간별 몰입 성장 프로세스. 아니, 브랜딩이 안정적으로 수익화가 됐다면 꿈이 더 커져요. 이 분야에 내가 진짜 독보적으로 1등이 돼야겠다. 그러면 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1등을 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될까요? 꾸준한 실력과 브랜딩 구축은 필수입니다. 실력만 갖춰서는 안 돼요. 브랜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브랜딩을 탄탄히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별 몰입 성장 프로세스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MC 놀이쌤이라는 이제 강사 브랜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는데요. 근데 물론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제가 계획을 했던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와서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체계화를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자, 브랜딩. 내가 지금 브랜딩 초반기야. 그러면 나만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요. 나를 알리는 데에 몰입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실행,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죠. 현재 여러분들이 브랜딩 초기라면 지식을 쌓고 나를 알려야 됩니다. 자, 분야에 대한 자신만의 전문적 지식이 없다면 사람들은 결코 나를 찾지 않을 거고요. 나를 알리지 못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많아도 독보적일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죠? 해외 자료를 계속 수집, 저는 해외랑 이제 본사를 계속 연락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겠고요. AI 시험 채점 방식을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분야의 지식이 없으면 나를 찾지 않죠. 그 독보적인 아이콘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 분야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정말 경쟁자보다 압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식을 계속 쌓아나가면서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까지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브랜딩 초반기입니다. 그러면 브랜딩 중반기로 갈 거야. 중반기는요, 수강생의 만족도 후기를 몰입해야 돼요.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더욱 만족도를 높이고요. 최대한 입소문 나게끔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죠? 플랫폼에 후기를 계속 쌓아왔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지인 소개 비중도 좀 늘렸어요. 그러니까 후기를 작성하면 추가 자료를 주기도 했고요. 그 후기 중에서도 베스트 후기를 뽑아서 더 큰 상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인 소개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강의에 실제로 만족한 분들이 홍보를 해줘야 그 진심이 전달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거의 정말 쿨하게 결제를 하십니다. 믿는 거죠. 그 진심이 실제로 이렇게 효과가 좋은 마케팅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인 소개로 오신 분들께는 추가 할인, 뭐 커피 쿠폰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브랜딩 중반기에는 수익보다는 만족도 후기를 쌓는 데 몰입해야 돼요. 자, 그러면 브랜딩 후반기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비즈니스의 브랜딩 구조에 몰입을 해야 돼요. 브랜딩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길 거예요. 평균보다 더 많은 순수익도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이때는 개인보다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요, 내가 안주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 안주하면 안 됩니다. 투자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고요. 비즈니스의 브랜딩이 경쟁자보다 항상 앞서도록 유지를 해줘야 돼요. 저는 페이드 마케팅 한마디로 이제 뭐 인스타, 뭐 페이스북 광고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와 파워링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사무실이 없다. 그럼 사무실을 만들어서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겠고요. 혹은 조금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는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겠죠. 도서를出版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마케팅과 사업의 투자 비용을 절대 아까워하지 말고 비즈니스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항상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브랜드가 무너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의 브랜딩을 최고로 유지하게끔 항상 신경을 써서 마케팅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브랜딩 극 후반기까지 했습니다. 후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극 후반기. 이때는 뭐 해야 될까요? 분야 내에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고요. 사업 확장을 몰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야 내에 유명한 사람이 이때는 이미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를 자신이 주도할 수 있습니다. 분야를 새롭게 혁신하고요. 자신의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야 돼요. 자신의 입지가 어느 정도 다져졌다면 경쟁사가 감히 하지 못했던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고 유사 사업으로 규모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대규모 강연장을 모여서 개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0명도 좋지만 2, 300명으로 가는 거예요. 분야의 앱을 개발해 주는 거예요.
혹은 유사 사업으로 규모 확장하는 게 어떤 걸까요? 제가 지금 유학영어시험을 하고 있죠? 그러면 유학영어시험이면 유학생들이 모이는 거니까 유학생들이 꼭 고쳐가는 유학원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유학원을 한 곳에서 만들었으면 이걸 한국에서만 할 거예요? 전 세계 해외지사로 설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아니 그 학생들이 이제 해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해외에서도 불편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현지 학생들도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이 브랜딩 그 후반기가 될 때까지 이 방법대로 꾸준히 실천을 해서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한 분야의 독보적 1등을 하고 싶다면 기간별 몰입 성장 프로세스. 초반기, 전문적 지식을 쌓고 알려야 된다. 중반기, 만족도 후기에 몰입한다. 후반기, 비즈니스 브랜딩에 몰입한다. 그 후반기, 분야 내의 새로운 혁신과 사업 확장에 몰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브랜딩 몰입 성장 프로세스를 기간별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차근차근 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내 힘으로 생각하지 못한 수익과 성과까지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브랜딩이 처음이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배운 브랜딩 마인드셋부터 수익화 프로세스, 몰입 성장까지 쭉 한 단계 해보자고요. 아니, 너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름길이에요. 이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저희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고요, 구축해 나가는 것이 진짜 자산이 되고요. 이 자산은 누구도 쉽게 건들 수 없는 독보적인 자산이 될 거야.